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고, 백회째를 맡게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특히 언론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덕분에 이런 백회째를 맡게 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정례 브리핑은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을 설명하고 또 소통하는 자리였고, 또 저로서는 또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마음을 가다듬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묻고 이춘희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시골시답을 오늘 처음 시작하는데요. 우선 저에게 첫 번째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시와 협의한 결과 청년번 버스를 정차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제의 어떤 수월성이라든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시장님 그런 어떤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그 이하 다른 공무원들도 취재에 굉장히 좀 협조적인 태도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과 신속한 추진으로 세종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브리핑입니다. 매주 SNS를 통해 브리핑이 생중계되면서 시민들의 시정 친숙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시민이 직접 시장에게 묻는 시무시답 코너는 언론인들이 취재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브리핑 250회 실화야? 야 이거 기념수도 빈절할 만한 사건인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핑계대지 말고 매주 브리핑을 함께 합시다. 브리핑 함께요. 시민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무대를 정리할 때까지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시작할까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0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소통과 공감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정례 브리핑을 시작한 지 250번이 됐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좀 감개무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매주 목요일 10시에 저희 시청을 찾아서
브리핑을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이 정례 브리핑을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4년 지방선거 때 시장으로 당선되면은 시민과 소통하면서 열린 시정을 펼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드렸고 또 그 약속대로 매주 한 차례씩 정례 브리핑을 진행했고 오늘 드디어 250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2014년 7월 10일 조치원 예청사에서 첫 번째 정례 브리핑을 했던 게 좀 엊그제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벌써 5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례 브리핑은 시민과 대화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담아내서 시민 참여, 열린 시정이라는 목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례 브리핑은 양방향 소통 창구로서 우리 시의 현안과 또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또 제가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알리는 그런 자리도 되었고 또 언론인과 또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그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자 때로는 또 따끔한 비판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소중한 대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의 브리핑을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250회 동안에 모두 440개의 주제를 다뤘습니다. 부서별로 발표한 브리핑 주제 건수는 정책기획관실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도시 지원과가 22건, 또 청춘조치원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가 21건, 또 로컬푸드과와 또 자치행정과가 각각 1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시정 극대화제 추진이라든지 시정기획단 구성 운영, 또 19대 대선을 앞두고 우리 세종시와 관련된 공약, 그리고 세종시 자치분권 균형발전 실천 로드맵 등 우리 세종시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하였고 행정도시 지원과는 세종시 발전위원회 설치, 세종시 공공건축물 건립, 지방자치회관 작동 등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 추진 현황들을 소개해 온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세종시법 개정, 또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읍면동장 시민추천 공모제 등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도농통합시인 우리 세종시는 시정 2기부터 도농 균형 발전과 상생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적극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서 원도시민 조치원업의 개발과 혁신을 담당하는 청춘조치원과에서는 조치원 발전 100인면의 구성 운영 계획, 소창지구 행복주택 건설,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 착수 등 굵직굵직한 사업계획을 선보였고 그리고 로컬푸드과는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개점 및 운영 계획,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로컬푸드 학교 현물급식 추진 등 로컬푸드 사업의 진행 사항을 수시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작은 도서관 지원 확대와 문화재단 설립, 금강 스포츠공원 유성, 시립도서관 건립, 또 세종시 시민운동장 건립 등 우리 시에 아무래도 부족한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또 매주 1회씩 5년 넘게 브리핑을 계속 해온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250회의 브리핑을 진행하는 동안 집계 결과 1만 2,500명씩 500명의 언론인들이 취재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해 보면 한 50명 가까운 그런 언론인들이 참여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취재에 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례 브리핑이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주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질문도 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문화체육공간 확보, KTX 세종역 설치와 대중교통 확충, 여성 및 어린이 정책 등 세종시 발전 및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질문들을 주셨고, 때로는 시정에 대한 열띤 토론을 장려되기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브리핑이 1시간 넘게 진행된 경우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례 브리핑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 금년 초 신문시답을 도입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진행한 신문시답은 매회 2건 내지 3건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시민들의 질문 모두 38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그동안의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50m 수영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말씀, 또 무상교육 지원 확대, 어린이병원 건립, 버스 노선 개편, 또 점포 절거비용 지원, 가로수 관리 강화,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 강화 등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주제에 대해서 제한 없이 질의답변하는 브리핑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 전반에 적극 반영되고 각종 정책의 개방성과 또 투명성도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례 브리핑은 우리 시가 언론 및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대화하는 자리로서 시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민 참여, 열린 시정을 실현하는 소중한 창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한 차례씩 언론인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또 격려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비판과 질책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브리핑의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얘기만 하고 그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두 가지 현안이 있어서 이것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두세 가지 사항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본 수출 규제와 또 백색 국가 배제, 소위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라서 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내 제조업체 중에서 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모두 42개사입니다. 이 중에서 약 7개사 정도가 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7개사 중에서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은 한 3개사 정도가 되고, 앞으로 일본이 규제 품목을 확대하게 될 경우에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도 4개 기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달 그러니까 7월 25일부터 일본 수출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했고 8월 5일부터는 수출 규제 대응 TF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이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와 관련된 지원책 마련, 또 테크노파크에서는 수출 기업의 R&D 사업 발굴 지원을 각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 소통관제를 도입 운영하는 한편 대일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 약 100억 정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기업들이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무역사절단 파견이라든지 또 박람회 참가도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차질 등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세제상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기업 애로를 수렴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과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사랑 세종넷이라는 이름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기술과 마케팅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100만 평의 세종 국가산업단지를 세계적인 우수 신소재 부품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저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방문도 하고 또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서 이들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정책과 수단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나라꽃 무궁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5일 광복절과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금년에는 무궁화 하나로 있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제29회 나라꽃 무궁화 세종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무궁화 축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광복절 경축행사와 연계하는 등 더욱 뜻깊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무궁화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컨벤션 센터 로비와 행사장 중앙에 실내 정원, 품종별 무궁화 전시장, 무궁화꽃 아치 등을 만들어서 무궁화꽃의 아름다움을 선배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을 입체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도 하고 무궁화에 대한 얘기도 들려주는 배우장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배고 또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세종 아트페어를 여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또 극일이 국민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때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서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광복 그리고 무궁화꽃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택시 총량 산정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있고 또 SNS 통해서 택시를 감차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우려 목소리가 있는데 택시를 감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택시 총량 산정 기준이 저희 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현재의 택시 총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감차하는 일은 없도록 협의가 됐고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택시 총량 산정 기준 자체를 좀 수정 보완하는 것도 좀 건의를 하고 또 그 변경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 플랫폼 택시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논의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앞장서서 우리 시민들이 택시를 잡는데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택시 감차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택시를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전인가요? 저희가 택시를 70대를 정차한 바가 있어서 바로 지금 정차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제 말씀 마치고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할 분 계십니까? 예, 김호선 기자님.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250회 오는 동안 굉장히 좀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 하나 오늘 주제하고 좀 관련 있는 질문 하나와 또 아닌 거 하나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먼저 나라꽃 무궁화 축제 좀 관련해서는 사실 전월산 인근에 지금 무궁화 정원이 잘 조성이 돼 있잖아요. 축제를 이번에는 좀 그곳에서 열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 개인적인 좀 기대도 이제 갖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그대로 열리는 걸로 지금 예정이 이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더위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무궁화 전시 같은 경우는 뭐 무궁화 정원을 좀 활용을 하고, 일부 공연 같은 경우는 컨벤션 센터를 또 활용하는 뭐 투트랙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건지 뭐 그런 이야기 하나 좀 듣고 싶고요. 국회 세종의사당 좀 관련해서 어제 뭐 이해찬 대표님하고도 같이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좀 공개가 이제 안 되고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달 말에 이제 최종 보고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발표가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민분들도 이제 궁금해 계시고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뭐 약간 의혹의 이제 논조리도 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뭐 다음 주에 뭐 최종 보고서가 이제 아마 국회에서부터 전달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들은 바가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뭐 공개 여부나 아니면 앞으로 좀 향후 로드맵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 250회 정례 브리핑을 하는 동안에 가장 열심히 참여해 주신 김우승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안 빠지셨죠? 우선 그 무궁화 축제를 저희가 광복절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행사하고 무궁화 축제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역시 세종 컨벤션 센터가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워낙 더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야외 행사하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정원은 아직 저희가 좀 인수를 받기 전이고, 조금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궁화 정원이 좀 자리가 잡혀가면은 무궁화 정원을 좀 잘 활용도 하고, 또 나중에는 그 무궁화 꽃 전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무궁화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은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불비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당분간은 광복절 행사하고 연계를 해서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 용역은 7월 말에 아마 국토연구원에서 국회 사무처에 보고를 했고, 그 최종 보고인데, 그때 최종 보고 과정에서 좀 일부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완 작업을 거쳐서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 초쯤에는 국회 사무처로 납품이 되게 될 겁니다. 공개 여부는 역시 발주 기관인 국회 사무처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가 되게 되면은 제가 어저께 유인태 사무총장님을 만나 뵙고 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 사무처에서도 역시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께,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용역 결과도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앞으로 그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가 중심이 돼서 좀 논의가 될 것이고, 어제는 제가 국회 운영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일정을 잡지 못해서 만나지 못하고 다음 주에 면담 약속이 돼 있어서 원내대표도 만나보고, 그리고 국회의장님도 좀 만나뵙고 좀 앞으로 좀 상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님. 예. 네, 세종파라미의 박은주입니다. 시장님 마무리 멘트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정말 와닿고요. 그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고약한 질문을 해야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250회를 해 오시는 동안 때로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기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콕 집어서 저희가 이벤트로 하나의 그 정말 이슈로 만들 수 있는 정말 기억에 남는 브리핑, 질문, 그리고 고약한 기자, 여기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면 글쓰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콕 집어서 기억에 남는 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250에서 끝일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그것도 안 하는 걸로. 아마 저기 언론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나실 거고요. 제가 굳이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여서 또 저로서는 또 아픈 기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예, 다음 말씀드릴까요? 예, 이승도 기자님 질문하시죠. 네, 저기 세종시법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발의됐는데요. 어렵게 발의됐는데 여기 이제 주의 깊게 볼 게 조직 자율성하고 그리고 이제 재정 관련해서가 문제인데 그 핵심인 것 같은데 나머지 거는 이제 행안부하고 좀 협의가 이루어져서 원활히 이제 좀 통과 처리될 수 있을 거로 보이고, 근데 가장 민감한 게 조직은 나중에 따로 질문드리고요. 그 재정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그 가장 민감한 거잖아요. 이게 비재부하고 또 협의도 남아 있고. 거기서 또 눈에 띄게 또 들어오는 게 국가보직금 지원, 인상 지원 관련해서 국고보직금 그 문화시설 있죠. 그거 관련해서 이제 100분의 50 인상 지원, 가산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철도 그리고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일 것이고 그리고 철도 관련해서는 광역철도가 이제 좀 들어갈 거로 보이는데요. 그게 이제 만약에 이게 세종시법 개정돼서 통과된다면 시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니 거의 수천억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파급력이 어떨 것인가, 그리고 분명히 이건 기재부가 이제 발목을 잡을 텐데 통과 가능성이, 처리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조항을 보면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법 개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하고 사전에 상당 부분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직 자율성하고 또 예산 지원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우리 욕심이 좀 더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사업과 이제 매칭을 하게 되는 경우에 다른 지역은 예를 들면 국가에서 50% 지원하고 25%는 광역, 그리고 25%는 기초,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광역과 기초를 하게 되니까 50%를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성을 좀 반영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100분의 50을 그러니까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좀 안에 넣어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안부하고도 상당 부분 논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변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뭐 대부분 일부 좀 조정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는 이번에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거의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근데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세종시도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많이 개정됐을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버튼을 누르고 좀 질문해 주시죠. 예, 네, 춘천의 보장입니다. 저는 이제 엊그제 그 세종시 의회에서 전범기업 일본 전범기업 제품 불매 관련한 조례를 이제 발의한다고 그러는데요, 지정한다고. 그거 관련해서 의회 뭐 관계자분이 오셨을지 모르지만 이 지경부잖아요. 서울 중구에서 현성을 걸다가 관수 들어오는 게 역풍을 맞기도 했는데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릴게요. 세종시에서 이제 공영 볼품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일본산 뭐 같은 전수 조사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또 일본산 그 제품 불매 운동에 관이 좀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조례가 발의가 됐고 심의 과정에서 뭐 그러한 자료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은 좀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의회 쪽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방정부도 정부이기 때문에 또 정부가 해야 될 일하고 또 시민사회가 해야 될 일을 적절하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긴 한일 관계가 앞으로도 길게 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한 최소한도를 붙이고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에서 그 역할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좀 한일 관계를 좀 길게 봤을 때 저는 한일 관계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재정립될 필요가 있겠다. 여태까지 우리가 늘 일본에 비해서 좀 약한 입장, 약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형성됐다면 앞으로는 좀 지금과는 다른 좀 더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 관계가 정리가 되고 또 그래야 아마 길게 한일 관계가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지 현재와 같은 관계가 그대로 가는 것은 저는 긴 역사를 놓고 보면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어차피 지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그 변화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들을 잘 이겨내고 이번 기회에 한일 관계를 확실히 재정립하고 또 다음 주에 또 광복절을 맞게 됩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친일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 이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친일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는 또 그런 계기로 또 삼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홍 기자님,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거기. 여기 앞에 저 가운데 좀. 네, 아시아뉴스 통신 홍근진입니다. 네, 우선 저도 1회 때부터 정례 브리핑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5년 동안 250회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찬사를 드립니다. 언론인과 또 시민들과의 소통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보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정례 브리핑이 시장님께 굉장히
천호도 내지는 주가 시장님이 주가를 올리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고도의 홍보 전략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시장님 의견을 여쭙겠는데, 우선 매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은 그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은 보도자료나 뭐 이렇게 그 간단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어떤 분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셨는데, 저는 그 작년부터 도입한 시문시다, 올해부터 도입했나요? 아무튼 제가 대변인실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시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시민들의 그 민원을 접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거를 기자들한테 지금도 기자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중에서 이제 기자들이 선정을 하고 있는데, 기자의 본업은 이런 걸 알게 되면 취재를 하는 게 본업이지요. 근데 이거를 선정을 해서 브리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기사를 써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건 기자의 본업이 아닌 것 같아서, 또 이거를 그 많은 그 시민시답 질문들이 있는데 전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이제 한두 개만 선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제 관련 없이 하나 더 질문드리면, 도시공사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이 나왔는지, 어떤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우선은 우리 홍근일 기자님께서도 출석률이 아주 높으신 기자님이시라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주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중요한 주제를 놓고 브리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언론인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관심도가 떨어지는 사항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십사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이제 판단하는 사안의 중요성하고 또 언론인들이 판단하는 보도 가치하고는 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청 직원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보도 가치를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거는 제가 아무래도 우리 대변인께서 언론인 출신이고 그래서 보도 가치에 대한 판단은 우리 대변인 말씀을 앞으로도 더 중히 생각하고 보도 가치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도록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문시답은 대체로 10건에서 20건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부분의 사안들은 일반 민원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그분만 아시면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런 사항들은 특별히 시문시답 주제로 선정할 필요가 없지요. 다만 시문시답 중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법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또 그 보도 가치가 있을 만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선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물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꼭 굳이 목요일 10시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 취재가 필요한 사항들은 취재를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고, 다만
우리 시의 입장, 우리 시장의 입장이 궁금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목요일 날 브리핑 과정에서 답변 드리면은 그것도 언론 여러분들께서 기사 쓰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문 시답 그 주제 선정은 제가 언론인 여러분들께 맡겨드렸으니까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굳이 보도 가치가 별로 없는데 이런 판단이 드신 사안들은 선정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도 가치가 있는 사안들만 이렇게 찍어서 제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검토 중이고요. 검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역시 언론인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임 기자님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예, 저는요 그 행복청하고 세종시청하고 매월 보면 행복청도 월 3회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종시는 사회 평균적으로 4회 5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분기에 한 번 1회라도 공동으로 브리핑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뭐 주기를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제에 따라서 같이 하는 게 적합한 주제가 있게 되면은 그런 주제를 선택해서 하는 것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함께 발표할 만한 이제 그런 가치가 있는 사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행복청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아마 한두 차례 정도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통과제가 있게 되면은 그렇게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는 것도 좀 검토해 보겠고요. 저희 뭐 교육청하고도 마찬가지고 공통과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계십니까? 예, 이 기자님. 예. 세종광수 이병입니다. 오늘 내용 관련해서요 한 가지 이제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250회의 브리핑에 대한 이제 의미와 평가를 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도 이제 다른 기자분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5년 동안 250회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행복청이나 우리 교육청에도 소통의 필요성을 전파를 했다. 우리 시청 브리핑이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뭐 어려운 질문은 이제 답을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기억나시는 시장님 가장 많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럼 인정을 하는 거고요. 오늘 이제 간부 공무원들 많이 오셨는데 간부 공무원 중에 어느 분이 가장 많이 브리핑실을 찾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일로 보면은 기조실장이 가장 많이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런 날지나 모르겠네요. 네, 이제 기획시장님이 이제 건수로는 자린 그런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신동학 부장님 계신데요. 네.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항상 어느 뭐 의회 사무처에 계시든 네. 정부 쪽에 계시든 과거에 네. 항상 가장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면전에도 제가 뭐 칭찬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그만큼 앞서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의 자세도 달라지셨다. 더더욱 좀 관심을 갖고 언론 협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동학 국장님한테는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은 다 오픈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간부님들도 우리 또 직원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방송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브리핑님을 찾지 않더라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행복청이나 또 교육청에서도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근 그 공주시장도 매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게 혹시라도 제가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도 하나 보람으로 생각하고 저는 우리 이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금 현재보다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좀 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각종 그 결제 서류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비공개로 굳이 처리하지 않아도 될 문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좀 공개하도록 한다든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 투명성,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저도 앞으로 지금까지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투명성, 개방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우리 소통을 위해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시정의 품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저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나 부작용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늘 그런 점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저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수정 보완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자체가 품질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역시 정례 브리핑이 갖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질문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심 갖고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